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수술이나 약 없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절박성 요실금이나 복압성 요실금, 심지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문제까지 상당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를정TV 이진혁 원장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보통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게 바로 요실금 또는 배뇨장애와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여성분들의 경우 출산 이후에 이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낮 동안에는 피로감 증상이 더 증폭되죠. 오늘은 이 불편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요실금은 창피한 질환으로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실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고 남성도 전립선 비대증 이후 흔히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혈압, 당뇨처럼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질환일 뿐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수술이나 약 없이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요실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반 적은 강화 운동, 그러니까 보통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배뇨일지를 통한 방광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절박성 요실금이나 복압성 요실금, 심지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문제까지 상당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저근은 이 방광, 자궁, 직장을 이렇게 받쳐주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쉽게 새게 됩니다. 기침할 때, 웃을 때, 운동할 때, 복압이 찼을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바로 대표적이죠. 케겔 운동의 방법은 소변을 보다가 소변이 나오는 중간에 한번 꾹 참아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 저근인데요. 이 근육을 5초간 조이고 5초간 쉬고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세트를 꾸준히 하시면 근육이 강화돼서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하다가 골반 저근에 힘을 주지 못하고 다른 근육, 그러니까 복부나 아니면 허벅지 근육에 잘못 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소변을 보다가 꾹 참았을 때 그때 사용되는 근육을 잘 느끼시면서 그 항문과 요도 주변의 근육에만 힘을 주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근육에 힘을 주지 못하고 다른 근육에 힘을 잘못 주는 훈련을 했을 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그것은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광 훈련인데요. 이 절박성 요실금은 내가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찾다가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방광이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하루에 언제 화장실에 갔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소변을 봤는지, 그리고 소변량은 어땠는지 매일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일주일만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본인의 배뇨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5-5 법칙인데요. 소변이 마려워도 바로 소변을 보지 말고 5분 동안 일단 참아보는 겁니다. 5분이 성공을 하면은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10분, 15분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소변을 참는 것을 훈련을 하면은 방광에 소변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뇌와 방광의 연결 회로를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 습관과 식단인데요. 평소에 수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당연히 먹은 수분은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마셔도 방광이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하루에 적정 수분의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매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 복부 비만은 방광에 압력을 가해서
요실금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배뇨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실금은 원인과 유형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절박성 요실금은 아까 얘기한 그 방광 훈련을 위주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복압성 요실금은 케겔 운동을 일단 열심히 하시고요. 일과성 요실금은 감염이나 어떤 약물 부작용 같은 그 일과성 요실금의 원인을 해결하면 호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집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이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소변을 보려고 해도 마치 요로가 막힌 것과 같이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옆구리 통증과 함께 열이 나는 것처럼 감염이나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런 다리 힘 빠짐이 동반되는 경우. 여섯 번째는 꾸준히 관리했음에도 증상이 계속 급격하게 아니면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경우. 일곱 번째는 뇌졸중과 파킨슨병과 같이 신경계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요실금이 아니라 신장이나 방광 쪽에 어떤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꼭 진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배뇨 습관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케겔 운동이나 방광 훈련, 생활 습관 개선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증상으로 힘드신 분들은 꼭 증상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